예. 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제28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한국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4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은 지금까지 4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귀에 많이 익혔던 익숙한 이러한 용어들을 갖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를 쉽게 배우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렸던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이해와 이거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돼야 한국어를 쉽게 말하고 듣고 쓰고 읽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어에는 마찬가지로 세계의 어떤 언어든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언어든 자음 하나만으로는 자음 혼자서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모음이 따라 있게 됩니다. 한국어에서 자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기 자자에다 소리 음자라고 해서 일명 베이비 사운드라고 저는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음은 어미 모자, 엄마 모자에다가 소리 음자가 돼서 엄마 소리, 즉 마더 사운드라고 제가 닉네임을 붙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베이비, 애기는 엄마가 있지 아니하면은, 엄마가 돌보지 아니하면은, 옆에 있지 않으면은 애기는 어른으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어에서 자음은 반드시 엄마 소리가 있어야 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제가 베이비 사운드, 마더 사운드라고 일명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자음과 모음, 즉 엄마, 마더와 베이비가 합쳐졌을 때 뭐가 되느냐고 하면은 이러한 음절이 돼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기역, 니은, 디귿, 히읗은 이게 그거의 자음을 부르는 소리일 뿐이지 소리가 아닙니다. 글자인 것이지. 자,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합쳐진 것이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이게 기역이라고 하는 자에다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모음 하나가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을 다 같이 결합이 됐을 때 같이 엄마 소리 아와 애기 소리 기역부터 히읗까지가 다 결합이 됐을 때 소리 나는 겁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이런 소리로 나는 겁니다. 자,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자음과 모음이 합쳐서 된 이 음절이 모이면은 뭐가 될까요? 모으면은 뭐가 되냐면 단어가 되는 겁니다. 워드가 되는 것이죠. 즉 가와 다가 합쳐지면 가다라고 하는 동사, 고라고 하는 동사가 생기는 것이죠. 즉 가라고 하는 음절과 다라고 하는 음절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데 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가 가라, 가자 등 이와 같이 어미가 변해서 또 다른 단어로 또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미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조금 지나서 또 어미의 변화라고 하는 항목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러한 단어들이 모여지면은 뭐가 되느냐?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되는 것은 뭐냐면 어절이라고 합니다. 즉 이와 같은 것이죠. 나는 김밥을 먹는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김밥을 먹는다, 나는 김밥을 먹는다, 세 개의 어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김밥을도 단어가 모여 있습니다. 즉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되어 있는 것이 음절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음절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은 한글은 이가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모든 세계 언어는 띄어쓰기를 하는데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띄어쓰기를 하는데 띄어쓰기의 숫자가 어절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어절은 단어와 단어가 모여 있을 때 어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문장입니다. 문장이란 센텐스인데 그 센텐스는
어절과 어절이 모여서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절이 3개 있는 것이 모여서 일단은 문장이 되는 것이죠. 어떤 문장이냐면 나는 김밥을 먹다. 지난번 강의 때 김밥의 얘기를 드렸죠. 김밥을 만드는 방법, 거기 들어가는 재료, 또 그리고 김밥을 다 만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들이 먹기 좋게 먹기 쉽게 자르냐 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설명을 드린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김밥을 먹다. 이것은 하나의 문장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문장이 쓰여져 있을 때 이거를 글이라고 하는 글 문자에서 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단계별로 모여서 음운이 모여서 음절이 되고 음절이 모여서 뭐가 되나요?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어절이 되고 어절이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분이나 또는 중급이거나 고급에 있는 분들도 한 번은 이런 것을 리마인드 다시 한번 머리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특강 시간에 굉장히 그 국어의 문법에 나오는 용어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와 같이 문이 되려면 문장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고 또 문장이 되려면 단어와 단어대에 있는 어절이 있어야 되고 어절이 되어 있으려면 단어들이 뭉쳐져야 되고 또 단어가 되려면 음절이 있어야 되고 음절은 모음과 자음이 결합이 돼야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뭐냐 하면 자음과 모음이다. 자음은 일명 베이비 사운드, 모음은 마더 사운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언어든 각 언어들이 갖고 있는 품사들이 있습니다. 그 품사들의 기능은 역할은 비슷합니다만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단어가 틀릴 뿐이죠. 한국어에서 명사는 영어에서 nou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영어의 verb, 그 다음에 형용사는 adjective, 그 다음에 부사는 adverb입니다. 그래서 어느 언어든 세계의 어느 언어든 간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품사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4개만 얘기를 있습니다. 한국어에도 다른 품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4가지의 품사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품사들은 쉽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 4가지의 품사만 갖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다고 하면은 제가 먼저 명사는 자 보세요. 품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 role, 어떤 기능, function, 그죠? 어떤 역할, 어떤 기능, 어떤 성분은 인그리디언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쓰는 사람들 용어는 다 틀리지만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이 있느냐,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무슨 성분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명사가 문장 내에서 저는 그 중에서 좋아하는 어휘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명사가 그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되느냐? 동사의 주인이 되는 주어. 주어가 동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목적어가 있습니다. objective.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어, complement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사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의문이 안 들겠습니까? 그럼 명사는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문장 내에서 어떤 때는 주어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또 보어의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요 밑에서 마찬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명사가 위에 되어 있던 4가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언어 영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없는 조사가 들어가야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어를 쉽게 배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명사가 4가지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조사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은 문장의 구조,
문장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쓰고 읽고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즉 조사는 영어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그냥 helping word라고 합니다. 이 조자는 도와줄 조자입니다. 그래서 helping word라고 하고 한국어의 조사는 명사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대명사고 너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 는이 이 나라고 하는 명사를 이 문장 내에서 뭘 하게 만들어주냐 하면은 주어의 역할을 해주게 만드는 겁니다. 자, 주어의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 보이시죠?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브젝티브가 되는 게. 이해하시겠죠? 자, 이와 같이 조사가 자리에 어떤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어가 되느냐 목적어가 되느냐 보어가 되느냐 부사가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사의 운명은 누가 결정해 주느냐 한국어에서 조사가 결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는 중요한 동사와 형용사의 역할은 뭐냐 문장 내에서 이거는 서술어라고 합니다.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차례대로 적어 기술을 하거나 또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는 순수한 한글로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다 행동을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어찌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용사는 뭐냐? 형용사는 순수한 한글로 어떠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감정이 나쁘다, 감정이 좋다,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맛있다 맛없다 이와 같이 춥다 덥다 날씨를 얘기하는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는 문장 내에서 기능을 하는 부사어라고 합니다. 자, 부사어는 이 관계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을 하고 또 여기서는 안 됐습니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문장을 수식하기도 하고 또는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는 우리가 일명 부사가 많이 활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부사적 부사 언어라고도 합니다. 영어를 전치사 언어라고 말하는 거와 일맥상통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격조사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주어에 오게 만드는 조사는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은는이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 드립니다. 은는 이가가 있습니다. 이 간 은는은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는지 모르지만은 은는은 어떤 때는 주격조사 주어로서 쓰는 조사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조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격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호의 자리에 오는 것은 뭐냐면 이 갑니다. 나는 훌륭한 학생이 되었다. 학생이 이때 이가 뭐냐면 보격 조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사격에 되는 부사를 만들어주는 것은 에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적어가 되는 조사는 을, 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어에서 대표적인 조사는 뭐냐? 은, 이, 가 주격조사 주어를 만들어준 조사가 있고 을을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을을이 있고 그다음에 보어를 만들어주는 이, 가가 있고 그다음에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명사에 붙어서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에서 에는 등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몇 개 됩니까? 다 해봐야 10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내 손에서 갖고 놀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어에 있는 조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미의 활용입니다. 어미가 변화가 됩니다. 한국어에는 즉 뭐뭐하다 여기서 나는 김밥을 먹다라고 있는데 이 다가 이 문장에서 종결어면 끝내주는 어미입니다. 먹다라고 하면 끝나면 여기서 이제 문장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라고 하는 종결 어미가 여기에 표현인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때 문장에 따라서 표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어렵다고 보시는 이유는 이 어미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완벽하게 사용을 못하고 때문에 한국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기 먹다라는 건 동사 하나만 갖고 해도 벌써 몇 개가 내면
2개 내지 13개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바로 29강에서는 지금까지 강의한 것 중에서 아직 못한 강의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8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